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공포 탐욕 지수는 48을 가리키면서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디폴트가 올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 수 있다. 뭔가 꺼림칙한 분위기가 만연하고 또 최근 미국에서 열린 디지털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 느끼신 것처럼 암호화폐 규제 면에 있어서도 양 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시간과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은 한 암호화폐 관련 명확성을 얻어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전론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불확실성이 만연하다는 것인데요.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플 소송이나 코인베이스 등의 법적인 케이스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훌륭한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기관의 유입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한 기술적인 반등을 제외하고는 내용적인 면에서 미국에서의 꾸준한 성장을 당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낸스의 경우 캐나다 시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는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캐나다 이용자가 암호화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다시금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캐나다 증권관리협회가 발표했었던 현지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전 등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SEC 게리 겐슬러가 영국과 캐나다에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같이 하자는 협력을 촉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모르지만 캐나다는 SEC와 미국의 SEC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벌이와 SEC 소송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닌 것 아실 겁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법정 조언자로서 해당 소송의 구두 변론에 참여해서 라이벌이를 지지했는데요. 그 결과 판사가 2차 시장에서의 LBC 토큰의 판매가 증권 거래라고 판결한 적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이후 SEC는 어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에게 라이벌이에게 11만 1,614달러의 민사처벌과 그리고 법원이 라이벌이가 증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브리핑을 제출했는데요. 11만 1,614달러이면 원화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약 1억 4천만 원 벌금을 걷어내려고 라이벌이라는 회사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는데 수백만 달러를 사용한 SEC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빌 모건뿐이겠습니까?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은 SEC에 준비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벌인 무분별한 소송과 집행을 위해서 무차별적인 자원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입장인데요. 또한 빌 모건 변호사는 현재 호주 내 거래소에서는 LBC 토큰이 5.44% 올랐는데 이것은 LBC 블록체인과 LBC 토큰이 라이벌이 회사가 망한 것과 관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BC 토큰이 증권이었으면 사실 회사가 망함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겠죠. 망한 회사의 주식 거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구독자분들도 보신 적이 없듯이 결국 존 디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XRP든 LBC든 이더리움이든 코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는 증권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SEC가 제출한 이 추가적인 브리핑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요청한 SEC의 규제 명확성 촉구에 대해서 패러다임과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 등이 법정 조언자 브리핑을 제출한 것 아실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해당 법정 조언자 브리핑을 모두 허용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공동 설립자 그리고 패러다임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서 코인베이스 혹은 더 나아가서 리플 소송에 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 사건과 리플의 소송은 어느 판결이 선결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 서로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두 사건 간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규제 불명확성이라는 큰 줄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규제 불명확성에 대한 판결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나온다면 이것은 리플과 코인베이스 양 사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가 새로운 CEO를 맞이한 것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린다 야키리노라는 이름의 CEO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린다 야키리노는 주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할 것이고 본인은 제품 디자인과 그리고 신기술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트윗을 통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CEO와 협력해서 트위터를 모든 기능을 갖춘 앱 X로 전환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트위터의 비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트위터 CEO 영입은 트위터에게도 그리고 테슬라에게도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법정화폐 도입과 관련된 싸움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경제, 금융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기관은 엘살바도르에게 사이버 보안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비트코인 법 통과로 이루어졌는지 관련해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주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국이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그것은 미국이 참견할 일이 아니고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심사숙고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미국 내에서도 비록 법정화폐는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러한 법안을 올리는데 그들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 코인 관련 국내 미디어를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기사가 다른 기사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한 가지 드는 느낌은 이렇게 논란을 다투는 사람들은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